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14년, 그 억울한 옥살이 끝에 탈출한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. 바로 저기 태양빛을 받아서 붉게 타오르는 듯한 저 화강한 봉우리. 파리아 신부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땅, 몬테크리스토 섬입니다. 이 섬을 본 순간 당테스 심장은 아마 미친 듯이 뛰었을 거예요. 아, 나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. 직감한 거죠. 귓가에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파리아 신부님의 유언이 생생하게 맴돌았을 겁니다. 이건 뭐 단순히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. 세상이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한 위대한 스승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또 그분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죠. 신부님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당테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길잡이였습니다. 그는 밀수꾼들의 배를 얻어 타고 드디어 섬에 발을 내디딥니다.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침착한 선원인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정말 거대한 계획으로 들끓고 있었어요. 이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섬에 혼자 남아야만 했거든요. 계획은 정말 대담하고도 치밀했습니다. 일부러 발을 헛디뎌서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진짜처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척 연기하는 거죠. 동료들이 걱정하니까 나는 괜찮다. 항해에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며칠만 여기서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.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동료들의 그 착한 동정심을 이겨내는 것이었던 셈이죠. 그리고 마침내 밀수선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섬에는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. 바로 그 고요 속에서 당테스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거죠.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희열. 이제 이 섬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온전한 글의 왕국이 된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합니다.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님이 설명해줬던 단서들, 그러니까 바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칼자국들을 따라서 섬을 헤매기 시작해요. 이건 뭐 마치 신부님의 유령이 곁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.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불안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. 만약에 파리아 신부님이 정말 미쳤던 거라면 이 모든 게 그냥 한 늙은 죄수의 망상이었다면 어떡하지? 이 여정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걸 넘어서 지난 14년의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.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계속 나아가야만 했어요.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. 이건 다 헛된 망상이야 하는 의심과 아니야, 신부님의 지시는 너무나도 명확했어 라는 희망. 특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덮을 수 없을 거라는 그 거대한 바위의 존재가 보물이 아직 거기 있을까라는 유일한 증거였죠.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희망과 절망이 그를 번갈아 덮쳤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에 도착합니다. 와, 거기에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가 땅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. 이 순간 그는 깨닫죠. 아, 단순한 힘만으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구나. 바로 그때 동료가 두고 간 화약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. 여기서 화약은 그냥 파괴의 도구가 아니에요. 새로운 운명을 여는 창조의 열쇠가 되는 거죠. 그는 곡괭이로 바위 밑을 미친 듯이 파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화약을 조심스럽게 채워넣습니다. 그리고 손수건으로 만든 심지에 불을 붙이죠.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섬 전체가 뒤흔들립니다. 그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자욱한 연기가 거친 그 자리에는 네모난 돌판에 박힌 낡은 쇠고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길이 열린 겁니다. 돌판 아래로 어둡고 축축한 계단이 이어졌습니다. 신부님의 유언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첫 번째 동굴을 지나고 그는 감옥에서 단련된 그 예민한 감각으로 위장된 벽을 찾아냅니다. 그래, 보물은 저 너머 유언장에 적혀있던 두 번째 비밀 동굴에 숨겨져 있을 거야.
흙바닥을 파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둔탁하지만 아주 분명한 금속성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캉! 온몸에 피가 멈는 듯한 이 소리. 이건 지난 14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의 복수를 알리는 사막의 종소리였습니다. 그는 정말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강철로 단단하게 묶인 떡갈나무 상자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뚜껑 한가운데에는 스파다 가문의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.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. 확신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.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여는 순간 어두컴컴했던 동굴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찹니다. 첫 번째 칸에는 금화가 산더미처럼, 두 번째 칸에는 번쩍이는 금괴들이,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는 와, 다이아몬드와 진주, 루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.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.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, 그 자체였습니다. 파리아 신부님이 추정했던 보물의 가치는 약 1,300만 프랑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당시의 프랑스 국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. 한 개인이 소유한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죠. 이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심지어 한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야말로 막대한 권력이었습니다.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현기증을 느낍니다. 이게 꿈이 아닐까?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. 그걸 확인하려고 동굴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태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서야 다시 동굴로 돌아오죠. 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현실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순간,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. 세상의 부조리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무력한 죄수 에드몽 당테스는 여기서 죽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과 같은 부와 복수를 위한 절대적인 힘을 손에 쥔 한 남자,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태어난 것입니다. 이 엄청난 부는 그에게 복수를 실행할 힘을 주었죠. 하지만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평범한 한 인간이 신과 같은 힘을 손에 넣었을 때 과연 그의 인간성은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? 복수의 끝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제 세상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.